현재 호주는 어떤 한 나라 때문에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전력 증강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적성 국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며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방어용과 장거리 공격용 무기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는 호주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주의 국방백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호주 국방백서에는 중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들을 만든 것 등의 포악한 행보가 호주를 엄청나게 자극한 것입니다. 현재 호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여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호주는 대륙이지만 단일 국가만이 존재하기에 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공군과 해군에만 전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적성 국가로 상정하게 되면서 지상전도 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에 따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한국군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최근 K9 국산 자주포 30문과 K10 탄야군반 장갑차 15대를 수입했는데요. 이는 한국 K9 자주포 세계 수출의 7번째 쾌거이며 파이브아이즈 국가로의 첫 무기체계 수출 사례였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K9을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납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호주의 방위 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복수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K9을 분석, 엄청난 스펙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특히 K9의 성능 대비 그야말로 미친 가격에 충격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호주는 기어이 세계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를 들여왔다.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 세계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는 K9이다. K9 자주곡사포는 성능 자체만으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미국의 팔라딘보다 우위에 있으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에 견줄 정도이다. 그러나 PZH-2000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며 그만큼 가성비가 비상식적일 정도로 우수하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가성비가 우수한 무기들을 들여오지 못했다. 독일은 PZH-2000을 팔기 위해 개당 180억 원대라는 미친 금액을 제시했고 육군의 타이거 공격 헬기는 완전 작전 성능을 확보하는데 82개월이 걸렸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개량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이번에 K9을 OME 방식으로 수입 확정지으면서 호주는 적절한 방위비 분배와 방산 활성화를 시키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필자는 K9이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PZ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PZ는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축과 떨어지는 가성비로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생산 라인의 가동이 정체되고 규모도 축소되어 업그레이드는커녕 가격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더욱 상승할 예정인데 비해 K9은 한국 국내외로 약 2천여 문이 보급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중이고 한국 생산 라인만 해도 2021년까지 가동 중이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가격과 유지보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K9의 가성비가 우수하고 세계 최상급 성능의 자주포인지 알아보겠다. 우선 화력이 막강하다. K9은 신형 155mm 52 구경장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2019년 전력화된 신형 사거리 증가탄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고 이후 2020년에는 54km의 155mm 자주포용 신형 사거리 연장포탄이 개발 완료됐다. 사거리뿐만 아니라 사격 속도 역시 우수하다.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신속한 사격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K9에는 자동화된 탄 이속 및 장전 장치가 적용되어 있다. 흔한 자주포처럼 엄청난 무게의 탄을 수동으로 들어 올려 장전하는 것이 아니라 K9은 포탑 후방의 탄 적치대에서 포각 내까지 거의 자동으로 탄을 이속 및 장전하여 운용 인원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빠른 사격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다른 자주포와는 달리
포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 등으로 사격 준비 역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K9은 수동으로 포와 포탑을 돌리지 않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연계되어 목표로 하는 방위각 및 고각으로 회전하여 조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사격 충격으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변화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격 준비가 가능해 사격 통제 장치, 항법 장치 등과 합쳐지면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K9이 많은 국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기동력이다. K9의 차체는 신규 개발한 것으로 47톤의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 장치 등을 적용해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간다. 47톤의 무게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도 가능하다.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T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PLG-05뿐이다. 게다가 K9은 또 다른 세계 최상급 자주포인 AS-90을 가진 영국조차도 관심을 가질 정도이다. 영국이 AS-90의 개량을 위해 참고하려는 것인지 자주포 신규 개발 ROC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는 불명이지만 영국 역시 전 세계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하고 한국군이 대량 생산, 대량 운용을 하고 있어 데이터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고성능인 K9 도입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과 한국은 동맹국이기에 후속 지원도 확실하다. 개발국이 우방국이라는 것은 이래서 좋은 것이다. 호주의 K9 OEM 방식 수입은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위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상 글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터키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수출돼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미권 정보 동맹 5IG의 일원인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과 호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 선언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수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공동회견을 갖고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두 나라 간 협력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